최근 들어서 이제 사모펀드 내지는 회사의 대주주가 공개 매수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주주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모여서 소송도 걸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사모펀드 공개 매수에 소액 주주가 못 버티는 이유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우선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상장 폐지하는 절차가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소액 주주는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할지 안 응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회사에서 모은 그런 그 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개 매수를 회사에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후에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을 한다. 그런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때 대주주 지분 66.7% 이상 보유시라고 적어놨는데 저거는 66.7%가 있어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포괄적 교환 주식 교환을 하려고 하면 밑에 상법 규정처럼 상법 규정 보시게 되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6.7%의 찬성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66.7%가 있으면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내용을 잘 유념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성통상의 이제 주주 구성인데 지금 이미 78%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시를 한 가격에 공개 매수를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상법 규정인데요. 반대한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내 주식을 얼마에 사가라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주식 교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회사의 의사를 통지하고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 가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도 보시면 법원은 이제 주식 매수 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 상태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된다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재산 상태를 참작해서 공정한 가액이기 때문에 그냥 PBR 계산해서 BPS가 10,000원인데 우리도 10,000원 달라 이러면 이거는 보통은 소송 가서 이기가 힘듭니다. 공정한 가액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공정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법원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가액은 회사의 공개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소액주주는 뭐,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달라. 근데 그 괴리가 클 때는 회계사들이나 간평사, 왜 간평사인지 하여튼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고, 장부를 크게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 해봤자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공개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도 그 금액이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 변호사비도 내야 되고, 인지대도 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진상부려봤자 상대 그 회사의 기간만 늦춰준다. 이게 솔직히 이게 현실이죠. 현실이죠. 그러면은 뭐 소액주주들은 뭐 그냥 손 놓고 당하는 것밖에 없냐. 현실은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방패가 그 특수결의라든지 이런 부분인 거고요. 예, 특별히 정관에서 정한 특별결의. 상대방이 세를 규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77%, 78%할 거지, 한 80% 정도 되고, 뭐 상장 폐지가 되려면 95% 정도 모아왔다라고 하면, 뭐, 그 이기기가 쉽지 않죠. 예.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하는 방법이야, 뭐, 사회적,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 주식을 모아가지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방법도 부지기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좀 이게 낫지 않나. 이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되, 어, 그게 뭐, 알박기, 중국의 알박기 뭐 이런 것처럼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트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소송 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공개 매수 끝나고 상장 폐지가 된 후에 회사에서 이제 거래가 좀 있어가지고 그 거래 가액이 공개 매수 가액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가액을 인용해서 좀 더 많이 줘라, 소송 건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줘라라고 한 거고요. 다른 사례에서는 공개 매수 가액이 예를 들어서 5천 원이었으면 나중에 공정한 가액을 따지겠다라고 가서 법원 가서 한 2천 원, 3천 원으로 판결이 나는 바람에 돈을 더 못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회사가 이긴다 내지는 주주가 이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웬만해서는 주주가 소송에서 이기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가 버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왜 주식 병합 사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울트라 건설이요. 울트라 건설을 인수한 호반 건설에서 1대 만으로 주식 병합을 해서 9,999주까지 있는 주주는 다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도 넥슨의 엔도워즈 주식 병합 사례가 있고요. 이때도 소송 가가지고 넥슨이 이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대 정도 되면은 뭐, 와, 어차피 이거는 뭐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 되는 거라서, 어, 어차피 이렇게 할 정도면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엑셀도 주주명부 해가지고, 만 대 정도 한다면, 뭐, 그냥 가는 거죠. 요렇게 공시가표면 230명이라면 이건 상장 된 다음에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300명 미만 주주 그랬을 때는 상장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최대 소액 주주 230명은 이제 그나마 불편하니까. 그 나머지 5명들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좀 많은 돈을 쥐어주고 내가 여기까지 되겠다. 근데 보통 대부분은 요 만 대 1에서 거의 끝나죠. 예. 이건 뭐 많이 소액 주주지 0.9% 정도가 0.9%, 1% 이상부터는 이제 소액 주주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여기서인 소액 주주는 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요런 사람들은 진짜 소액이 아니다. 진짜 소액이 아니다. 액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면가. 대법원에서도 이제 뭐 이 정도면은 뭐 이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법인들은 대부분 다 법무법인들을 데리고 있기, 법무법인들한테 의뢰를 하고 법무법인들의 사례를 다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내가 회사 회장인데 뭐 변호사를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그 사람들도 이런 걸 이렇게 사례를 공부하면 금방 이제 하실 수 있을 거긴 하겠지만, 나름 전문가들에게, 이 업종,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당연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들어서 왜 공개 매수 이후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아졌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회사들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들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쌓아놓은 자산이 많아요. 그리고 유형자산 같이 팔아먹을 표현 이상하긴 한데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많고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 시장 자체가 회사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출발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기회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장한 회사들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시킨 다음 이 회사를 구조조정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비상장으로 전환한 다음에 큰 수익을 낸 사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여왔다.
특히 이제 그 종이회사들, 종이회사들의 사례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자금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나.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확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이제 그 금리가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면서 돈이 갈 곳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 이런 쪽으로 딜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잘 한번 보시면 자진 상장 폐지 그리고 공개 매수 이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거든요.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하는 이런 미국식 IB 딜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기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